예, 이번 이야기는 K 콘텐츠와 관련한 것들인데 먼저 이 문화생활 관련해서 좀 꿀팁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를 이 반값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고요? 네, 문체부가 25일 오늘부터 영화관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배포를 합니다. 6천 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를 하는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현재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요. 영화계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요즘 멀티플렉스 어려우니까 겸사겸사 지원도 할 겸 우리 휴가철에 국민들에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관 같이 소규모 극장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할인 쿠폰 직접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쪽은 선착순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쵸.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우리 극장가이기도 하고 이후에는 또 OTT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을 하다 보니까 극장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의 가장 큰 충격을 입은 곳이 극장가입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전부 다 제한을 했잖아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문화가 발생한 거예요. 집 안에서도 극장식 어떤 그 굉장히 큰 화면이 있고 거기에서 거의 영화에 준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모든 것들을 집에서 즐기는 홈티어터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극장가가 보면은 올 상반기에 극장 관객 수가 32.5%나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2004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장가의 활력, 그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내수가 굉장히 우리가 약한데 내수 진작 을 하는 정책을 이번에 정부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제 K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우리 콘텐츠의 이 저작물의 포맷을 수출하는 게 굉장히 한때 약진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에선 이게 시즌 12까지 제작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판 복면가왕이 인기리에 방송이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1회 처음에 방송이 되었을 때 무려 동시 시청자가 936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 숫자냐면 전체 당시에 전미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중에 저 프로그램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성지라고 하는 미국에서 모든 거 다 제치고 1등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고 시즌이 12개가 제작이 됐다는 건 시장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중국에 내다 팔았고 이게 동남아 일대로 번져나가면서 출연자들이 동남아 일대 국민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연예인보다 거기서는 의외의 분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그 미국판 복면가왕 시즌 12번째 우승자도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죠. 보이스 투맨. 엔드 오브 더 로드라는 노래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인기 많은 이 그룹이 그동안 그 가면을 쓰고 버팔로라는 그룹명으로 활동하다가 가면을 벗었더니 보이스 투맨이다 해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K 예능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포맷 수출 금액이 453억 원. 근데 아직까지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기에는 멀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포맷만 수출해서 형성돼 있는 글로벌 시장이 300억 불이니까 한 39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포맷 수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복면가왕은 이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물이었고 이게 포맷이 수출된 사례였는데 OTT에서 가장 흥행했던 그 피지컬백이라는 프로그램도 미국판으로 또 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피지컬백이 나왔을 때 이 굉장히 시선 강탈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흔히 할 정도로 굉장히 내가 육체적으로 완벽하다고 느끼는 100명이 모여서 육체적으로 대결을 벌이고 승자를 가르는 그런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 형식의 예능이었는데
이걸 미국에서 사가서 요걸 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게 최강 피지컬 100이라는 극한 서바이벌 게임, 이게 시즌 1, 2 모두 넷플릭스의 글로벌 TV 비영어권의 탑 10에 들어갔던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시즌 1의 경우에는 한국 예능 최초로 넷플릭스 비영어권 예능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 4분기에는 이거 미국에서 그 제작할 뿐만 아니라 4분기쯤 되면 아시아로도 시장이 커진다고 하네요. 그 동남아시아 전체에서도 아시아 피지컬 100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국이 정말 기획 잘하고 잘 만드는구나. 이건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예능들이 인기를 얻자 이걸 따라 만드는 사례도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한 요리 프로그램인데 이 흑백 요리사와 얼마나 비슷한지 영상으로 보시죠. 이재명 마스터 셰프입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 One on Iron Chef 오너 셰프 정선입니다. 셰프 최영입니다. 이렇게 붙는다고? 브리스타 셰프로서 자신감이죠. 요리 계급 전쟁, 흑백 요리사. 从厨房走出的100位厨师们被集结在一起，跟他们 PK 吗？他们被分为不同的阵营。 16个大厨跟我们对阵，大厨也是从小厨过来的，今天他是大厨，明天我就是大厨。节目组分配我到小厨，但是我绝对有能力且有实力干。平衡口味偏好，这取胜的关键。我鸡皮。 예. 화면만 봐서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복면가왕처럼 혹시 포맷을 사가서 만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똑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그냥 무단 도용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사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해당 프로그램 텐센트 비디오가 만들고 있는 이른바 중국판 흑백 요리사입니다. 라이센스 없고요. 예. 그 무자격으로 갖다 만드는 건데 무명대 스타 셰프의 대결 구도 또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거, 약간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서 핀 조명을 사용한다는 거, 또 한국판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촬영의 음악, 방송 세트,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들이 그 정장을 잘 갖춰 입고 출연자들에게 가서 그 스몰 토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요리의 과정 이런 것들 묻게 되는데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름은 흑백요리사인데 네. 원어 발음으로 한자 표기를 보니까 일반 대 신입니다. 일반 요리사 대 신급의 요리사. 그러니까 흑백요리사하고 구도가 정말 똑같은 거죠. 이 정도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결국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 프로그램이긴 한데 중국 내에서조차 반응이 좋지 않다고. 예, 누리꾼들이 쓰는 뭐 단어 몇 개를 그냥 소개해드리는 걸로 대신하면은요, 노골적, 예. 하나도 안 바뀌었다, 뻔뻔하다라고 스스로 중국 누리꾼들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표절도 문제긴 합니다만 중국 내에서 사실 넷플릭스 서비스 자체가 공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라이센스 없는 이 굿즈들을 판매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 예. 들어가 보시면 성기훈 티셔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죠. 이정재 씨가 맡았던 타이틀롤인데 성기훈 티셔츠 아예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8,000원 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달러 기준으로 판매할 때는 거의 2달러 미만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상품이 안 팔릴 만한 그런 상황이죠. 넷플릭스도 손해지만 사실 글로벌 대형 플랫폼인 넷플릭스보다 여기에 우리 저작권을 납품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이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 초상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법적으로 다퉈도 이 승률이 높지 않을 거라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에서 이 저작권 예. 담당 부처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죠. 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6월에요. 국제 공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4개 국가의 수사기관과 인터폴이 참여를 했고요.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수사 이런 거와 관련된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점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더하려면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예민하고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형 콘텐츠 업체들도 참여를 했고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피지컬 백을 제가 아는 사람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다루길래 이거 오늘 나 다루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직접 나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이 방송에서도 한번 그 제작자들도 한번 불러서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라든가 또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나 규제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게 좀 고민거리거든요. 베른 협약이라고 해서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협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근거지 법령에 따라서 분쟁 사안을 해결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점인데 근거지 법령이라고 하면 침해가 발생한 침해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중국 법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만만치가 않겠죠. 얘기를 들어봐도. 그래서 소의 실효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국제저작권 기구, 그러니까 WIPO 같은 곳들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훨씬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국을 자임하고 있지만 사실 민낯이 그렇지는 않은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이 K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선서에서 K컬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K-팝부터 K-드라마, 무비, K-뷰티의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 문화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K컬처 시장 300조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 어떤 업계의 CEO인 최희영 NHN 전 대표 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국제에서 5대 문화 강국으로 키워내고 10대 또 관광 선진국으로 키워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앞으로 5년간 51조의 예산을 집중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출 시스템 거기에서 이제 뭐 상담을 해준다든가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겠죠. 그런 것과 그다음에 세금을 혜택을 좀 늘리는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우리 콘텐츠를 수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콘텐츠를 직접 수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앞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라이센스를 직접 수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드라마가 이제는 현지의 언어로 연기를 해서 완전히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어판으로 한국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게 원래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고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됐다가 일본에서 제작이 됐는데 이 과정에 한국 스태프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제작형 수출은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유통망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하고 공동 제작하는 것들 지금 출격 대기하고 있는 거 미국, 튀르키예, 대만 등 착착 남아 있으니까 한국 콘텐츠 잘 나간다 이 소식 저희가 조만간 한 번 더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